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대구에서는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곳곳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된 대구 경북 상황 살펴봅니다. 태풍 카눈은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시간당 9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한 태풍 카눈. 이전 태풍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예상을 빗나간 태풍 경로의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극한 호우와 폭염에 이어 유례없는 경로의 태풍까지 장마 대신 우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반도 주변 기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주택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끊어지는 등 전국에서 361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태풍을 피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16,000여 명이 임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10일 대구 군위군에서는 하천에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요. 대구 달성군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소하천에 추락한 뒤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전국 곳곳을 관통하며 생채기를 남긴 태풍 카눈의 피해 상황과 각 지역의 복구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서는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주민 만여 명이 일시 대피했는데요.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천교 아래 남천에서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소하천에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집계했습니다. 경산과 경주, 포항 등 경북에서도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0일 오전 9시 45분쯤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한 지하차도에서 차량 한 대가 침수로 고립돼 경찰이 70대 여성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경주시 산내면에서는 10일 오전 8시 7분쯤 주민 1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10일 오전 10시쯤에는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나원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등 도로 침수도 이어졌습니다. 포항에서는 북구 흥해읍 대련리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고 포항 영일만대로 비탈면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구미 선산읍 독동리에서 400년 된 나무인 천연기념물 반송 일부가 쓰러졌습니다. 경주 문무대왕면 불국로 지방도로가 인근 하천제방이 붕괴되면서 유실됐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도 붕괴돼 복구한 곳입니다.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물 이거 지금 카눈에는 크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도로가 유실된 것은 미리 우리가 사전 대비를 해가지고 통제에 들어가고 하니까 인명피해 없었지. 안 그러면 인명피해 크게 날 뻔했던 곳이거든요. 태풍 카눈으로 경북에서는 9,804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경북 소방은 도로 침수와 유실, 가로수 전도, 주택 침수, 간판 탈락 등 479건에 대해 안전 조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 지역 상황 살펴보죠. 특히 이번 6호 태풍 카눈은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네, 속초와 고성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피해 소식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에 잠긴 주택에서 구조대원이 노인을 업고 나옵니다. 시간당 88.7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성인 남성 가슴까지 물이 차오른 겁니다. 관광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속초 중앙시장도 물바다로 변했고 강릉 경포 진안상가도 잠겨 공무원들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양양에서는 갑자기 쏟아진 많은 비에 옹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10일 태풍이 북상하면서 강원 지역 곳곳에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주택 23채가 침수됐고 주택 침수나 차량 고립으로 인해 22명이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낙석이나 도로장애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만 120건에 달했습니다. 10일 영동 지역은 속초 368.7mm, 삼척 궁촌 316mm, 고성 대진 329.5mm, 강릉 270.5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특히 속초와 고성 지역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영서 지역엔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춘천은 49.3mm, 원주는 42.1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영동 지역에 비가 집중된 것은 태백산맥을 끼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온 건 동쪽의 바람이 강하니까 동해바다의 습하고 그 차가운 공기를 태풍이 많이 태백산맥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 수증기들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으로 발달해 당연히 영동 지방이 더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태풍이 지나가면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삼척항에선 떠밀려온 해안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말까지는 응급 복구를 완료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앙에서 이제 조사단이 파견이 되고 또 우리도 피해 조사와 함께 이제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응급 복구 지원단을 투입해 빠른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카눈이 가장 먼저 상륙했던 경남과 부산 지역으로 가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거센 비바람을 쏟아냈는데요. 부산과 경남은 태풍 반경의 오른쪽에 들면서 크고 작은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유리창이 뻥 뚫렸습니다. 10일 오전 몰아친 강풍에 창문이 떨어진 겁니다. 부산 진구 서면의 한 택시 승강장은 유리창 전체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부산 동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철제 담장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쓰러졌습니다. 모두 강풍으로 발생한 피해입니다. 영도구 감지해변에서는 건물 옥상에 있던 포장마차 형태의 시설이 통째로 바람에 날려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시설물이 날아가면서 전기선까지 건드려 불꽃이 튀던 위태로운 상황. 다행히 피해 현장이 빠르게 발견돼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한전에서 그걸 해갖고 확인해갖고 30분 이내에 현장에 가가 복귀가 한 3시간 만에 서로 다 완치했고 체크를 해갖고 체크를 하고 그들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 이번 태풍으로 부산 소방은 526건의 피해 신고에 대해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강풍보다 비 피해가 더 컸습니다. 어떡해. 10일 아침 한때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진 창원. 물에 잠긴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빠른 유속 때문에 경찰과 여성 모두 100여 미터를 떠내려갔습니다. 워낙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홍준성 경장도 그렇고 이제 잡다가 이제 놓치고 저희도 같이 쓸려 내려가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파트 앞에 이제 좀 이제 약간 유속이 좀 늦춰져서 이제 그때 그분을 잡고 이제 인도 쪽으로 이제 데리고 오셔가지고 좀 고루 조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창원 마산 회원구에서는 불어난 물에 고립된 70대가, 마산 합포구에서는 주택 침수로 고립된 60대가 각각 구조됐습니다. 도로와 주택 침수, 파손, 산사태 등 경남에서는 380여 건의 태풍 피해 119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태풍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 곳곳에 생채기가 났지만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태풍 카눈은 전북과 충남 지역에도 큰 타격을 입혔는데요. 길을 걷던 사람이 다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에서 쏟아진 토사물이 도로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번 태풍은 전북 지역에 평균 120mm가 넘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신주가 넘어지고 지붕이 파손되는 등 9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북 소방본부에는 140여 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김제에서는 25인승 회사 셔틀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아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0대 4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태풍 카눈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180건. 이 가운데 인명피해는 1건으로 부유에서 길을 걷던 30대 여성이 나무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청양 등 일부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공주에서는 토사유실로 도로가 무너지고 논산에서는 도로 2곳이 물에 잠기는 등 모두 16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아산과 부여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 280명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의한 나무 쓰러짐 제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 조치가 다 되었고요. 앞으로도 더 큰 규모의 태풍이 올 수도 있기에 충남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와 충남도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수도권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옥 주택의 지붕이 붕괴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 한시름 났는데요. 수도권 태풍 피해 상황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빗속에 한옥 주택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에는 무너진 천장 구조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10일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 지붕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주택 뒷면에 벽면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선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커다란 철탑이 주택 지붕 위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11분쯤 동두천의 한 교회 건물 옥상 철탑이 강풍에 쓰러진 겁니다. 양주 장흥면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도를 덮쳤고 포천에서는 조립식 판넬로 된 공장 지붕이 강풍에 날아갔습니다. 소방당국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지붕을 고정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주택 2천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1시간여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결과 태풍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부터 11일 낮 12시까지 수도권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서울 125.8mm, 인천 114.4mm, 부천 122.5mm, 동두천 75.1mm 등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경상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상륙하면서 전남에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주택 3채가 파손되고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놀래서 자다가 놀랬지 그냥 막 기레가 털그덕 했으니까 2번을 팡팡 해갖고 다 내란지 그래서 저기가. 9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에 내린 비는 광양 백운산 227mm, 구례 성삼제 204mm, 여수 돌산 151mm 등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흥과 여수 등 3개 시군에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했고 장성과 곡성의 배농가와 옥수수 재배 농가의 피해를 포함하면 전남 전체 219헥타르 면적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9일부터 이틀 동안 소방 출동 내역은 모두 62건으로 주택 3채가 파손됐고 도로장애 29건, 간판 파손 6건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곡성 주택 파손 이후 집기를 꺼내던 집주인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올해도 태풍의 경로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일까요? 이 태풍의 이상한 경로부터 한반도 관통까지 이관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당초 6호 태풍 카눈은 발생 이후 중국을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의 고기압 때문에 갑자기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본으로 방향을 틀 때만 해도 전문가들은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곧장 올라올 거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가까이 와봤자 남해안 정도가 될 거라 보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은 태풍 경로가 상당히 이상했다며 중국을 향해 가다가 경로를 동쪽으로 틀어 일본을 향했고 또 경로를 틀어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까지 타고 올라가 정말 보기 힘든 경로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일주 제주대 태풍연구센터 소장도 태풍이 남해안을 지나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강도 측면에서는 역대급 태풍보다 약해진 상태에서 올라왔지만 이동 속도가 느려 피해가 클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카눈에 앞서 특이한 경로를 보였던 경우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초 남해안을 지나간 태풍 흰남노는 중국을 향하다가 방향을 반대로 틀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지나갔고 2017년 7월 말 우리나라를 향했던 태풍 노루도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일본 열도를 관통했습니다. 1998년 9월 말 올라온 태풍 예니는 대만에서 우리나라 남해 땅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일본 오키나와 해상으로 내려가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태풍의 이례적인 경로가 기상 이변보다는 고기압의 영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태풍의 발생과 불확실성은 기상 이변이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극한 호우와 폭염에 이어 유례없는 태풍까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장마 대신 우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유례 없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 느리게 이동하며 16시간가량을 우리나라에 머무는 등 기존 태풍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장마철 이후 우리나라를 덮고 있어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태풍의 경로도 이전과 달라진 겁니다. 태풍이 오기 직전까지는 지독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7월 말부터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며 전국 곳곳에서 열흘 넘게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11일 기준 기상청이 집계한 올해 폭염 일수는 16일로 최근 30년 평균인 8.8일에 2배 달합니다. 최근 들어 집중호우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시간당 14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한 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자 기상청은 올해부터 극한호우 경보를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8명, 실종 2명 등 모두 30명으로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장마 대신 우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마 끝난 뒤에 강수량이 더 늘어났어요. 우기가 시작됐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그런 강수량은 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쏟아지는 양이 느는 추세로 강수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상승해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면서 앞으로도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가운데 제7호 태풍 란이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은 7호 태풍 란이 중심기압 90헥토파스칼, 시속 155km의 속도로 일본 도쿄 남남동쪽 해상에서 강한 세력으로 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란의 진로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일본 나가노시를 직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호 태풍 란은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마셜군도 원주민어로 폭풍을 뜻합니다. 태풍이 물러가면서 전국은 이번 주말부터 대체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태풍 카눈이 열대 저기압부로 약화됐지만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10일 새벽까지 비가 더 내립니다. 이후 10일 전국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오릅니다. 광복절 휴일이 있는 다음 주에도 전국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태풍 카눈 피해 상황을 행안부로부터 보고받고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을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위기에서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 대피 등 선제적 조치에 있었다며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사전 대피를 강조했습니다.